자,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노원구에서 우리 상계동을 방문하신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상계동 재건축 문제는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때 계실 때도 그렇죠. 늘 그때부터 있었고 제가 재건축위원회 쪽에도 잠시 발 담그기도 하고 잠깐 발 안 담그신다요. 노원구청으로 이렇게 국가의 녹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의 안 풀리는 조금 저기가 있어요. 코어 과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 문제들을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전부 다 짚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현장 재건축 주민도 놀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난립했던 아파트들의 문제점하고 똑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풀어봤으면 해요. 약간 정보戦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노원구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전부 다 8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들입니다. 왜 88년일까요? 이게 선수촌 아파트로 그러네요. 지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잠실인데, 경기장은 잠실인데 왜 노원에 지었대? 노원에 있는, 원래 여기가 이제 하천 있는 그냥 그 천변 옆에 나대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브로크 찍어가지고 브로크 찍는 공장이 있었고. 브로크가 뭐지? 세멘 브로크 있잖아. 브로크 몰라? 레고 브로크 모르세요? 알만한 사람이 그래. 뭐 그런 시대에 있는 이쪽에다가 갑자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도로하고 아파트 공사를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 외곽에 빈 땅에다가, 여기 의정부하고 붙어 있으니까 제일 외곽 아니에요. 위쪽이죠. 이 빈 땅에다가 선수촌 아파트라면서 무려 25만 호 가까운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단기간에. 물론 그 과정에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전부 이순자 씨와 노태우 처가 쪽에서 다 사들여갖고 엄청난 토지 차익을 봤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어려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루머는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정말 지어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아파트들을 급하게 지었어요. 이순자면 전두환? 그렇죠. 노태우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부인들이 여기 있는 땅을 싹쓸이 해갖고 여기에 했다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야. 근데 선수촌이면 한 번 선수들 왔다 가면 끝이잖아, 88 올림픽 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선수촌 아파트로 지어갖고 분양한다고 25만 호가 넘는 아파트를 지었다니까. 25만까지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안 올 텐데.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상계동이 10동까지 있거든요. 네? 아파트 단지가 18단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아파트야, 사실상. 세상에. 그래서 이 아파트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이 아파트들이 88년도에 보통 한 20평 전후로 해서 한 3천만 원에 분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싹쓸이로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다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겁니다. 문제는 이제 보통 아파트가 30년 지나면 그래도 살만해요. 살만해야지.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이 100년 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아파트는 너무 날림으로 지은 티가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적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제 수준을 생각했겠지만 한 가구당 0.6대밖에 안 돼요. 주차장 넣을 수 있는 면적이. 지하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초 관련된 시설을 할 때 아직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수구나 전력망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정도의 인구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으로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묻은 건 좋은데, 그 당시 그 기본적인 전압이 집에 많아봐야 1.5kg, 3kg였거든.
요즘 집에 누가 그렇게 가전제품을 많이 쓰겠어? 이 상황으로 이걸 지은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뻑하면 뿌레카 나가고 하수구 터지고 수도관 녹슬고 가스관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됐는데 무너지진 않았지만 거의 날름인 거야. 그리고 조금 이제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일부러 다 고층으로 막 15층씩 졌어요. 도로 주변에 있는 거는. 그럼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는 민간이 짓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민간들 엘리베이터 놓기 싫어가지고 5층짜리나 저층 아파트들을 졌습니다. 심지어는 연탄 보일러를 해가지고 지은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개선해갖고 가스를 안 파는데 진짜 연탄을 떼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8단지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인 건데, 여기에 이제 녹지율은 겁나게 좋아요. 왜 녹지율이 좋냐? 일단은 공사비를 주의를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안 만들었지. 그리고 지상주차장만 만든 데다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 그래갖고 전부 다 테니스장을 만들었어. 지가 좋아하니까. 아이고. 그리고 조경을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녹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또 상계동 아파트 단지들이 그래요. 그 당시에 지어진 게. 그래서 이렇게 천편일률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30년 만에 노후화돼갖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상황으로 처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건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단지 자체가 25만이니까. 그래서 그 노원구가 알다시피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구가 3개나 있잖아요. 아니 지역구가 지역구가 3개. 노원구 안에만 지역구가 3개야. 개. 그럼 60만 이상이 산다는 거야. 숫자로. 물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정치적 영웅들이 명멸했죠. 우리 노회찬 후보도 거기 한번 발을 들인 적도 있고, 홍정욱을 들인 적도 있고, 우리 지금 이제 너무나 유명한 3대 천하 안철수와 이준석과 우리 권 시장이 전부 다 우리 이 노원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큼 안 좋은가 봐. 서로 안 좋아. 그럴 만큼 인구 집중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기를 전면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전세 대란 납니다, 이쪽이. 그리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공사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수의 아파트들을 올렸기 때문에 용적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있는 200%대 용적률 가지고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파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지하 5층까지 아파트 주차장이 있잖아, 보통. 대당 1대 반이나 2대를 주니까. 그래요? 응. 그런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저기 강남 가면 2대 반씩 줘요. 3대씩 줘요. 한 가구당. 그런 주차 거는 매장은. 겁나 비싼 아파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는 1대에서 1대 반을 줍니다. 일반적인 데는 한 대? 그래서 한 대는 공짜로 주고 한 대는 돈 내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그 정도 하거든. 근데 이 아파트들을 용적률을 200%로 묶어 놓으면 그 가구에 있는 주민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다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데는 용적률의 증가를 확실하게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주차 수요나 자동차 수요를 이거를 전부 다 말하자면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게 되면 도로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고 수도나 가스시설, 전기시설도 사실상 새로 다 깔아야 됩니다. 그 인구수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전력 수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 이런 식으로 특공화돼 있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어낸 난개발에 가까운 이런 단지는 이 단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건축법들이 탄력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숫자들을 수용하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용지를 예를 들어 200%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올려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쪽 단지 안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 후보가 전부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안전진단 관련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특이한 그 행습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를 해서 떨어지면 좋아해요. 재건축해야 돼. 그렇지.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 안전 진단을 해갖고 위험하다, 곧 무너진다, F 등급이다. 그러면 야 큰일 났다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경축 프레카드를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안 되게 하려고 로비도 하고 막 그래요. 통과 안 시키려고. 대려 잘 지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잠실에 지어놓은 그 아파트들 요즘 막 그 치마 때문에 문 창틀 삐걱거리고 문 안 지치고 많거든. 그런 데는 오히려 안전 진단을 하자 그래도 아 됐어 집값 떨어져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안전 진단상으로 분명히 재건축이 돼야 될 정도의 수준인 건데 강남은 이보다 튼튼해도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이 아마 업자들의 개발 이익하고 연결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비리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사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따져놓고 보면. 아마 최소한 2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가구와 인원들이 3, 40만 명도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지을 동안 어디로 갈 거야? 어디 가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어딘간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만한 폭발적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부동산 물량이 있냐고. 없어요. 또 아노미 상태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거든. 마구잡이로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에 관한 부분이 제일 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원 쪽에만 특별히 용적률을 더 줘야 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어요. 애초에 지하 공간이 없이 지하 1층도 없이 그냥 땅 위로만 쭉 지어 올렸는데 너무 높게 지어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요즘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 복지 공간, 공동 공간, 주차장 같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추가의 어떤 서비스를 위한 공간들이 필요로 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야,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과정 중에서도, 15층인데 20층으로 올려서 5층은 분양해갖고 건축비에 좀 보태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 내주고 똑같은 평수 되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비만큼은 개발 이익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면 용적률을 최소 300%, 500%까지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야. 어느 쪽에든. 근데 이렇게 해주면 거기 특혜다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죠. 특별한 허가가. 그래서 이거는 스카이라인을 높게 지어가지고 방수를 늘리자.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개미굴이 되는 거고, 워낙 이 아파트들이 편의시설이 없이 딱 집만 지어준 건축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식 주거 공간의 개념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공용 공간을 얻기 위한 면적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추가 공급을 위한 용적률 확대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용적률 증가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는 사람들은 헌집 주고 새집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쪽도 서울 시내이기 때문에 분양가 올려놓게 되면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거예요. 요즘 거의 3천 미만이 없거든,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세가 한꺼번에 다 뛰어버린다는 거지. 아마 뭐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3천에서 5천 사이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너무 비싸. 서울 시내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 강남 같으면 억대인데 뭐. 근데 이러한 분양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개입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택조합을 세워가지고 기업하고 이 짜옥을 맞춰갖고는 절대 이러한 개발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국가가 나서갖고 주민들한테 전반적인 토지 수용을 하고 그 수용가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주택으로,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축물만 올려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단계별로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뭐 20년에 끊어가지고, 요건 정부생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요런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면 여기에 재개발은 요원하다는 거야. 여기 만일에 재개발을 했어.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으로 분양가가 결정이 돼. 그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못 살아요. 기존에 못 들어와요. 있던 사람들은 내가 18평 살았었잖아. 24평 살기 위해서 무려 4억을 더 내고 못 내야 들어가야 돼요. 돼.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 돈을 못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어서 뺏겨버린 집들이 투기 대상이 돼서 또다시 민간 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야.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했죠.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식의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은 역으로 뭐라 그러냐고. 일산 분당 이런 1차 신도시들, 오래된 신도시들에 있는 용적률을 300%로 높여주겠다는 거야. 재건축할 수 있게끔 막 풀어주겠다는 거든. 만일 그렇게 하면 너나 없이 10층 하던 애들이 20층 올리고 그걸로 해갖고 집값 올려가지고, 맞아. 물론 사는 사람은 헌집 주고 새집 받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부동산 광풍이 또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엮여져 있는 이 신도시 주민들을 혹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가짜 공약을 꺼내놓은 거거든. 그러면 멀쩡히 살고 있는 도시의 용적률을 2배 가까이 올려줘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수도나 도로나 전기에 관련된 내용과 확장은, 인프라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숫자가 2배가 되면은 그 인프라도 확충이 확 돼야 되잖아요. 2배 이상으로.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런 건 없어. 결과적으로 이런 난개발을 막아내면서 앞으로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재건축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리모델링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최근에 그 아파트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 한 거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 SNS 막 돌아다니던데 엄청 리모델링만으로도 괜찮던데요? 그 리모델링은 내가 사는 내 개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지만, 아니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이요. 그러니까 예.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더라도 여긴 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인입되는 전기, 가스, 하수구 자체가 맨날 고장이야. 맨날 막히고 맨날 터지고 엘리베이터 맨날 서고 하는 데가 상계동 아파트 단지들이 갖고 있는 다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칠을 매번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10단지 동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얘가 7만 3번을 하고 22억 원을 쓰고 어디로 튀어버렸어. 2년 만에. 이게 30년 동안 모아온 수선 충당금을 칠하고 주차장 공사해가지고 전부 다 해먹어버리고 튀었거든. 주차장 확장 공사하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개발이나 리모델링이 아닌 구조적인 노원구 상계 아파트 단지 전체 단지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과 공공기금이 투여가 된다는 부분을 이재명 지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노원구 주민들이 들으신다고 하면 저를 차기 구청장으로 뽑아주지 않을까 어디에? 생각을 해보고 어디에 붙어? 안 됩니다. 노원구청장으로.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구청장.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바빠서 선출직-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나가봤자 본인 털리고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틀리기만 하지. 네, 털리기만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재명 후보가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막혀 있는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있는 제도 하에서 진행했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사족 같지만 지금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최고의 노른자의 땅이 이 상계동 안에 있습니다. 창동 그 철도 기지 부지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땅이 현재 재개발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오세훈이는 무슨 운하를 파고 거기를 코엑스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복합 시설을 한다는데 그게 주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 쫓겨나긴 하겠지. 돈만 많이 들고 결국 투자한 재벌들만 되고 교통만 복잡해지지 뭐가 되겠냐고. 그리고 한강에 운하를 파갖고 배로 다니면 된대. 어떤 미친이 도로 놔두고 코엑스를 가는데 배로 다니는 베니스야 우리가? 아무튼 곤돌라 타고. 그래서 사실 이 창동 철도 기지의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있는 민간 재건축하고 병합을 시켜가지고 토탈로 그림을 그리면요. 시민들, 왜냐면 거기에서 그 철도 기지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 철도 기지의 소음이라든지 교통 통제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살았던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 부지를 안에 토탈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만일에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전혀 그렇게 불가능한 계획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나서서는 안 돼. 윤석열 대놓고 이거 현대나 뭐 롯데나 이런 대형 건설 업체에다 삼성은 안 줄 것 같아. 대형 건설 업체에다가 이 부지를 팔아넘기려고 들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 같은 제대로 된 행정가가 아니면 이거 개선 못 한다는 거죠. 오세훈도 못 해요. 오세훈도 용산 해가지고 이주민들 쫓아내고 그 난리를 그러니까, 치려고 난리가 했던 났잖아. 놈이잖아. 사람 죽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그 재개발이 혹시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를 밀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대통령령이나 법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성공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지역이 이 노원구 상계동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참 그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뽑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지금 필리핀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필리핀을 지금처럼 이렇게 망하게 한 대표적인 독재자가 있어요. 마르코스라고. 그 사람의 아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거긴 딸도 정치를 하더니 아들도 정치를 해? 거기는 원래 난리. 그런데 되게 웃기죠. 우리가 그 필리핀 얘기 들으면은 쟤네들 정신머리가 미쳤나 보다. 그 주기대나라 망하게 한 독재자 아들이 대선 후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유력하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욕하잖아요. 똑같아요. 자신의 시민들을 죽인 시장을 또다시 시장으로 뽑는 서울 시민하고 필리핀 독재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면서도 또다시 그의 아들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필리핀 사람들의 정치 수준하고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현실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일 윤석열이 여기 왔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대안과 대책 없이 제가 영종들 다 무제한 고도 제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건설 개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돈 밀어드릴게요. 대출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빚내가지고 얼마든지 재개발하세요. 대신에 공사권은 우리 장모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림이란 게 결과적으로. 우리 장모와 우리 장모가 양평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야. 우리 장모 와이프 그 전문가라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좀 널리 퍼지고 최소 물론 이제 노원구도 그동안 쭉 민주당을 뽑아왔던 야도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런데 반해서 안철수도 그렇고
누구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좀 큰 공사이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젝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 대통령 후보가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 그러면 노원구 주민, 상계동 주민들은 이재명 뽑자고 운동해야 됩니다, 사실. 네. 제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유, 없었던 게 참 다행이네요. 왜? 여러모로. 네. 의심할 거 아니야, 또 지금처럼. 사람들이. 아무튼 이상하다며. 어제 사짜 같다고? 지가 공사할 것 같다고? 네. 저는 방송만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도 요즘 거의 저 못지않게 저를 뛰어넘을 정도로 모든 문제의 전문가가 아닌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빨리 자웅을 겨뤄보고 싶다. 한번 만나서 토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어떤 추천을 받다 보니까 네. 이재명 선거 캠프에 이제 뉴 미디어 본부가 출범을 해요. 뭐 단장은 진선미 의원이 하기로 하셨고, 진보 유튜버들을 비롯한 뉴 미디어 관련된 인력들과 그것도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모아서 특보단을 별도로 꾸리기로 했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아마 특보단 이제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사에서. 그래서 아마 후보하고 당대표도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서 참석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하나 받겠죠. 뭐 받아요? 아니 뭐 뉴미디어 단 소속으로 임명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내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번 일을 해볼까 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되면 전부 다 이재명 TV를 통해 생중계도 되고, 가능하다면 시간이 맞으면 후보하고의 약간의 이제 토론회, 간담회 같은 것들도 생중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아직까지 이제 미확정입니다만, 확정이 되면 공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송작가 TV가 아닌, 이재명 TV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신 김에 좀 우리 방송에 좀 나와달라고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처음에는 사기꾼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겠죠. 내가 양복 입고 아니, 금태 안경 쓰고 갈게. 특보단에 추천됐다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이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신뢰를 가져야지. 그래서 부탁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생방송 할 때 송 작가님 비춰지면은 신뢰의 송 작가님 나오셨다. 소통의 송새우. 아니 그냥 신뢰. 아니 근데 믿을 수 있는 송 작가님 나오셨다. 그 얘기가 갑자기 막 올라오면 더 이상할 것 같아. 동원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문희정 후보 방송에 가서 하듯이 와, 송 작가 말 잘한다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아니 이런 보석이 어디다 어디 숨어 있다 이게 너무 티나는 거 야, 같아. 예문까지 주지 마. 왜 예문까지 줘가면서. 근데 거기에 특보단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럼요. 송 작가님이 그 카메라에 안 나올 안 수도 나올 수도 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송 작가님 비춰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셀카를 가지고라도 네. 그 진행 사항을 찍어가지고 네. 여러분한테 따로 브이로그로 그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진선미 의원이 맞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최민희 의원이 뭐 전 의원이 단장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건 자세하게 그건 이제 모르는 현장 거죠. 가서 봐야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정이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죠? 지금 단에 뭐 어떤 건지 일문장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어차피 갔다 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예. 동원된 티를 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구경만 하시라니까 그날 있으니까 행사가 있다고요. 자, 그렇더니 너무 일찍 얘기했나? 너무 일찍 눈치껏 얘기했네. 티 안 나게 잘할게요 하셨는데 믿겠습니다. 눈치껏 티 안 나게?
그게 되나? 티가 다 날 것 같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예. 너무 아무튼 어찌 보이지 됐거나 이렇게 방송으로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본명이 송명훈입니다. 댓글 쓸 때 참고해요. 이미 티가 날 것이다. 벌써부터 훈련하는 거야? 벌써부터 댓글단 조직하는 거야? 네. 아유, 어차피 우리 김 PD님이 따라가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영상 하나 찍어 올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예,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하니까 그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누구지 잘하시네. 이거 안 돼요. 그래 모르는 사람인데 응원하면 좀 이상하잖아. 이게 티가 나. KBS에 그렇게 달아. 이 평론가 처음 본 평론가인데 잘하네. 자 그만. 자